자, 안녕하세요. 에그 게임 개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한 번씩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1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따로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다뤄볼 거냐면은 어, 이번에는 체력 시스템, 저장 시스템, 같이 게임에서 중요한 어떤 수치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해당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게임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다시 짚어보고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를 잠깐 짚어보면은 메인 캐릭터에 박스 컬라이더랑 리지드 바디를 붙여놓고 그라운드에 똑같이 박스 컬라이더를 붙임으로써 두 물체가 충돌이 일어나서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어떤 모션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죠. 또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러한 캐릭터들이 점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점프를 못하게 만드는 거를 저희가 과제로 진행을 해봤었어요. 일단은 과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함수를 하나 배울 겁니다. 이번 함수의 이름은 어떤 거냐면은 onCollision enter 2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onCollision enter 2D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콜리전이 일어났을 때, 즉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어, 일단은 리전들을 다 일단 좀 잠깐 접어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 뭐가 필요한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함수를 따라 작성해 주세요. on collision enter 2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더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은 함수가 있으면은 이 함수에서 받아들이는 인자가 콜리전 2D라고 하는 인자입니다. 이 콜리전 2D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만드는 콜리전 툴이고요. 이 콜리전에서는 이 콜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라운드 같은 데 있던 콜라이더, 2D 콜라이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바로 이 박스 콜라이더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박스 콜라이더랑 만났을 때, 즉, 온 콜리전 엔터 2D는 이 박스 콜라이더와 처음 접촉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충돌 감지는 언제나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물체 간의 충돌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온콜리전 엔터 2D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언제 불려지느냐? 작성만 해두면 자동으로 불려지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스타트나 업데이트처럼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콜라이더들이 충돌을 하였을 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콜라이더가 있겠죠? 이 플레이어 모노 비헤이비어에 달려있는 콜라이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여 놓았던 것처럼 이 콜라이더에 다른 콜라이더가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한 번만 불리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불릴 필요는 가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onCollision enter 2D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은 onCollision stay 2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onCollision stay 2D 보시면은 같은 형식이죠. 이때는 이 두 함수의 차이점은 얘는 처음 들어갔을 때, 얘는 접촉한 상태일 때 계속 불리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문인데 조건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자, 또한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이것도 같이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private void 이번에는 onCollision exit2D라는 게 있습니다. 온콜리전 exit2D 같은 경우에는 접촉할 때와는 상관없이 접촉하면서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충돌체들 사이에 관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된 목적으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우리는 장애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한번 일단은 스프라이트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이번 장애물은 좀 편하게 세모로 해볼까요? 세모로 하면은 조금
장애물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죠. 자,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색상은 기왕이면은 장애물 같이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콜라이더를 붙여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박스 콜라이더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네모나게 지정이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는 커스텀 컬라이더나 뭐 이런 거를 붙여도 되는데 컴포짓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 여러 가지 콜라이더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콜라이더 2D라고 검색하시면 2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콜라이더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중에 폴리곤 콜라이더라는 걸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콜라이더 범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잡힌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안 맞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안 맞는 거. 우리가 보통 히트박스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좌표가 이 딱 끝에 좌표가 맞지 않고 우리는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컴퓨터상에서는 사실 직선이라는 것들은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의 차이가 이러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부에 있다라고 하시고요.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두고요. 저는 좀 더 요거가 딱 땅에 붙어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리지드 바디 2D를 다이나믹에서 저는 이번에 키네마틱으로 한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틱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떤 거였죠? 키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부딪히면은 안 밀리는 그러한 형태인데 중력의 영향은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는 하는 그러한 형태였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도 봤겠지만 플레이어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도 막 이렇게 플레이어가 돌아가는 현상이 있었죠? 자, 이때 우리는 프리즈 포지션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즈 로테이션 부분을 잡아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더 이상 이 캐릭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점프를 뛴다고 하고 뭐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서 전혀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까 전과는 다르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같이 따라 하셨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진행할 건 뭐냐? 얘한테 닿았을 때, 이렇게 닿게 됐을 때,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 보통 우리가 슈퍼마리오 같은 데에서 함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충돌체랑 부딪혀가지고 멈추지 않아요. 보통은 충돌체랑 닿게 되면은 충돌체 안쪽으로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자, 이 트라이앵글에서 콜라이더의 이스 트리거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일시적으로 얘가 뭐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콜라이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엥? 그러면은 콜라이더를 왜 사용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얘네 둘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렇게도 물론 적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트리거라는 거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에딧에서 프로젝트 세팅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Physics 2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레이어 콜리전 매트릭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어떤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레이어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게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매트릭스예요. 자, 즉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마다 상단에 레이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막 뭐 그림 같은 거 그려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컴퓨터로 레이어를 여러 겹을 쌓아가지고 보통 층층이 나눠서 그걸 합친 모습을 그림으로 만들죠. 그러한 레이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레이어는 어,
레이어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레이어들은 여러 가지 뭔가 약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한테 만들 수 있는 죄송해요. 레이어는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가 제일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이제 레이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숫자가 여기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럼 층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층들별로 이 나눠져 있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기본적인 식별자가 됩니다. 어떤 층의 순서를 얘기해 주진 않아요. 이 레이어에서.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이름을 작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저는요. 그라운드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미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은 당연히 이 에너미 레이어에 속할 거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그라운드는 모든 애들이랑 다 콜리전이 일어나야겠죠? 자, 플레이어는 에너미랑 콜리전이 안 일어나도 괜찮겠죠? 에너미들끼리는 콜리전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걸로 일단 체크를 해줄 거고요. 에너미는 또한 그라운드랑 같이 충돌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에너미는 그라운드랑 충돌이 일어나고 플레이어도 그라운드랑 충간이 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 매트릭스를 보시면 여기서 얘랑 지금 충돌이 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자, 아, 이 스트리거 안 뺐군요, 제가. 자, 요거를 다이나믹으로 일단 변경을 해주고요. 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트라이앵글과 전혀 닿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더 앞에 나오고 싶어요. 함정보다. 그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있는 이 레이어에서 지금 이 플레이어 부분을 여기 아래쪽으로 한번 옮겨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플레이어를 골라 보면은 자, 이렇게 넘어왔을 때 플레이어가 죄송해요. 세팅을 제가 안 바꿨네요. 진행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전혀 영향이 안 미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층층이 쌓는 레이어는 맞는데 앞뒤 순서가 이걸로 결정되는 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마 제 기억상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를 할 때 저는 보통은 그냥 아예 Z축으로 옮겨가지고 뭐 Z축을 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얘보다 무조건 3D 화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상 카메라에 더 가깝게 있을 수 있게 만든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제일 간편하고 쉬워서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할 텐데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있는 소팅 레이어를 구별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스프라이트의 순서만 정해주는 거라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있었던 트라이앵글의 콜라이더가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라이앵글의 콜라이더가 있다라는 점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콜리전이 안 일어나요. 그쵸? 그러면은 이 콜라이더에 온 엔터 트리거 뭐 이런 걸 못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런 식으로 함정에 대해서는 다르게 MT를 만들어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콜라이더를 달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레이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 예를 들자면 요거를 그라운드 레이어로 변경을 했다고 칩시다. 그라운드 레이어를 변경을 하고 여기에 이스 트리거를 뒀어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를 안쪽에 있는 거를 에너미로 얘만 바꾸면은 얘는 그라운드인데 얘는 에너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콜라이더를 박스 콜라이더로 달아버릴게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거든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제가 뭐 완전 딱 맞게 넣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에너미 콜라이더는 얘랑 충돌하니까 여기 충돌이 날 텐데 얘랑 에너미는 충돌을 안 하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삼각형에 달려있는 폴리곤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얘랑 같이 닿아 있겠죠, 지금?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꺼봅시다. 꺼보면은 이렇게 다시 밀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일단은 저는 이거 키네마틱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스태틱보다는 키네마틱에 좀 더 어울리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이나믹으로 해놓고 프리즈 포지션을 걸어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아무튼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미지를 주는 충돌체를 제가 구성을 했어요. 자, 물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뭐 그라운드 콜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지만 보통은 아예 히트박스를 따로 뺍니다. 히트박스를 따로 빼서 히트박스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이 히트박스에다가 이 삼각형 콜라이더를 갖다가 박는 게 훨씬 깔끔한 모습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콜라이더 여기에다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폴리곤 콜라이더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가 없는 데에서 폴리곤 콜라이더를 만들면 이런 오각형의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 똑같이 하셨던 거랑 똑같이 콜라이더 잡고 이렇게 위치를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포인트의 숫자도 여기서 감소를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사이즈를 3,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은 히트박스에 콜라이더 이 꼭지점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다가 넣고 얘도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삼각형 모양이 아까 전과 비슷하게 나왔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미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콜라이더는 에너미로 히트박스 아니다. 히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로 맞춰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은 뭐 레이어 딱히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히트박스 아까 조절을 해놨나? 콜라이더 이스트리거를 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둔다면은 콜라이더는 충돌이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안 닿아서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진행해 봅시다. 온콜리전 엔터 2 뒤에 여기에 단순히 디버그로 뭘 충돌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뭘 할 거냐? 이 콜리전 2D의 콜라이더는 이 콜리전 2D에 이 여기 지금 히트박스에 달려있는 콜라이더랑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콜라이더에 네임을 한번 찍어보는 걸 만들어 봅시다. 콜에 지금 콜이죠? 콜에 게임 오브젝트에 네임을 한번 찍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닿았을 때 뭔가 not implemented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는 계속 그 업데이트 문인데 조건이 달린 업데이트 문처럼 작동이 된다고. 요거는 일단 오류가 계속 발생하니까 not implemented가 보기 싫어서 일단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깜빡 잊고 안 켰던 이 스트리거도 켜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둘이 실제로 충돌을 해서 메시지가 나오는지. 자, 일단은 콜라이더가 닿아서 그라운드가 떴어요. 얘랑 닿았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자, 그거 왜 그러냐? 여기
트라이앵글이 지금 콜라이더랑 닿아서 얘네 둘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왜 얘네들은 콜라이더 충돌이라고 나오지가 않을까? 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그라운드랑 이 히트박스랑 뭐가 다를까요? 바로 리지드 바디의 유무입니다. 자, 왜 그 차이가 생기느냐? 자, 아까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걸 잠깐 지우고 트라이앵글에다가 아까 폴리곤 콜라이더를 달아줄게요. 요게 이제 실제로 굉장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많이 생기는 실수예요. 많이 생기는 실수인데 왜 그러느냐? 이 콜라이더는 단순히 어떠한 이 구성체의 크기랑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얘네들이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콜리전 엔터 혹은 온콜리전 관련된 함수를 사용을 할 거면은 무조건 이 리지드 바디가 달려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안 되죠.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온콜리전 엔터 2D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둘이 닿게 되면서 어떠한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온콜리전 엔터 2D에서 콜리전 2D를 받아와서 이름을 찍어내는 건데 자, 지금 뭔가 이상해요. 왜냐? 그라운드는 잘 되는데 에너미 트라이앵글이 안 뽑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디버깅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일단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레이어는 둘 다 똑같아요. 그쵸? 자, 근데 차이는 지금 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지금 얘의 박스 콜라이더에는 이스 트리거가 없고 여기에는 리지드 바디도 안 달려 있어요. 반대로 트라이앵글에는 리지드 바디가 달려 있고 폴리곤 콜라이더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 1번. 1번은 어떤 거냐? 자, 이 박스 콜라이더가 충돌이 먼저 어떤 잡히는 거예요. 혹은 이 그라운드 콜라이더가 먼저 플레이어랑 잡힌 상태인 거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랑 닿았을 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키네마틱으로 잡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충돌체랑 닿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점프를 뛰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분명히 주변에 콜라이더가 없는데도 말이죠. 자, 그 이유는 이스 트리거가 켜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이번에는 트리앵글에 닿았더니 딱딱딱 뜨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흘러가지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시도를 해본 게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온콜리전을 배웠는데 온콜리전으로 안 돼. 자,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바로 유니티 공홈입니다. 유니티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이드 아닌데 유니티 매뉴얼. 자, 봅시다. 유니티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물리 부분이죠. 자, 그럼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콜라이더 부분을 봐야 됩니다. 물론 한글로 보는 것도 잘 나오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심도 깊은 어떤 통찰을 갖고 싶다면은 영어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번역이 되지 않은 문서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 포인트냐? 바로 이 트리거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어, 봅시다. 스크립팅 시스템은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을 감지하고 온콜리전 엔터
함수를 이용하여 액션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의 콜라이더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콜라이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 엔진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콜라이더를 트리거, 이 트리거 프로퍼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 콜라이더는 솔리드 오브젝트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저 다른 콜라이더가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콜라이더가 이 콜라이더의 공간에 들어오면 트리거는 트리거 오브젝트의 스크립트에 있는 on 트리거 엔터 함수를 호출합니다. 즉 on 트리거 엔터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충돌체로 배웠던 콜리전 엔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on 트리거 엔터 2D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해놓는데요. 요번에는 콜라이더 엔터라고 하고요. 여기는 트리거 엔터로 수정을 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자, 일단은 트라이앵글의 트리거를 다시 켜주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둘이 맞닿았을 때 트리거 엔터가 정상적으로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뜨고요. 둘에 동시에 닿았을 때도 트리거랑 그라운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닿아볼게요. 요래도 트리앵글, 그라운드 둘 다 뜨죠. 이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정을 만들 때는 얘를 트리거로 만들고 트리거 엔터로 바꾸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거, 예를 들면 콜리전이 여러 개가 닿았을 때의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뭐 다른 에너미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콜라이더랑 이미 닿아 있으니까 여기랑 또 닿으면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뭘 비교를 하느냐? 지금은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제일 좋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 하면은 태그를 달아서 그 태그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는 뭔가 뭐 태그를 새로 달아서 뭐 그라운드라고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달까요? 함정이면 옵스테클인가? 옵스테클이라고 이렇게 달아줄게요. 옵스테클이랑 이렇게 닿게 됐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자 if 콜라이더의 게임 오브젝트에 컴페어 태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컴페어 태그는 뭐냐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간 컴페어 이름이 동일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면은 여기에다가 디버그 로그 뭐 그라운드 온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f 콜라이더 게임 오브젝트 컴페어 태그가 이번에는 옵스타클이면은 여기에다가 디버그 로그 옵스테클이라고 그냥 단순히 출력을 해도 되겠죠. 자, 물론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 if문이 아니 돌아간다고 하는 거면은 아까 태그가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겠죠. 그라운드 온 옵스테클 이런 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태그를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체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체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퍼블릭으로 만들어 줄게요. 퍼블릭 인트로 할까요? 인트 헬스 이꼴즈 뭐 10이라고 합시다. 뭐 초기값이 이렇게 지정해 줘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뭔가 private int static int max health를 정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헬스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스타트를 하면은 헬스가 맥스 헬스랑 동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헬스가 맥스 헬스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UI를 관련돼서 이 부분을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디버그로 현재의 헬스 값을 출력하도록 해줍시다. 어, 플레이어 여기에다가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스크립트 스타트. 근데 저는 이거는 스타트보다는 어웨이크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웨이크가 스타트보다 먼저 불리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건 좀 그시기 하니까 그 유니티 공원 문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단순히 어웨이크가 더 먼저 불리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current health equals 여기에다가 health라고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움직임 같은 게 닿았을 때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거를 한 번 더 찍어 줄 거예요. current health를 마이너스는 1 해가지고 1 감소시킨 다음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죽는 게 있어야겠죠. if health가 0보다 작아질 때 라고 해야 될까요? 0이랑 같아질 때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0이랑 같아질 때 만약에 0이랑 같다면은 디버그 로그 게임 오버 라고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죠. 디버그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요. 스크립트가 스타트 했고요. 커런트 헬스가 10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콜라이더가 한번 닿게 됐을 때 한 번 닿으면은 커런트 헬스가 9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체력이 더 떨어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갔다가 와서 닿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체력이 계속 까이다가 0까지 닿게 되면은 게임 오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이더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 지금 디버그 부분들을 다 기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옵스타클 이 게임 온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는 일단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지워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깔끔한 모습이 좀 보일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더 좀 봐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은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UI 부분이에요. 자, UI는 생각보다 이 어떤 플레이하는 씬들을 만들다 보면은 UI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UI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봐온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전 캔버스가 있으면 반드시 이벤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이 캔버스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던 이 부분과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UI로 카메라에 바로 비춰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렌더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잡고요. 여기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화면 위에다가 캔버스에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바로 어떤 지금 내가 플레이를 할 때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캔버스와 또 같이 마찬가지로 좀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 뭐랄까 유니티 툴이라고 봐야 되나? SS이라고 보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혹시 따라하실 분들은 같이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잘못 눌렀네요. SS 스토어가 아니라 패키지 매니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받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있을 텐데 어, 여기에다가 시네머신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인스톨을 눌러주시면은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거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서 제 기억상 설치를 누르시면 막 이렇게 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뭐가 돼서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곧.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네머신이 들어와진 거고요. 시네머신은 콤포넌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다 쓰느냐? 여기다가 시네머신에서 2D 카메라를 생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CMVCam이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시면은 시네머신 브레인이라는 게 새로 달렸을 거예요. 자, 이때 다른 거를 만져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시네머신은 그냥 또 다른 어떠한 뭐랄까 카메라의 종류인데 좀 더 강화된 카메라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거에서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팔로우라는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팔로우가 뭐냐면은 카메라가 특정 오브젝트를 계속 따라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특정 지점을 계속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고요. 요거를 또 설정을 해가지고 좀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따라다닐 때 조금 자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한번 봐 봅시다. 지금 메인 카메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 있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높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너무 빠르게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대충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게 돼요. 이런 속도적인 부분들도 이 시네머신을 달아놓은 거에서 이 CM, Vcam이라는 거에서 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 따라다니는 게 언제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할 건지 항상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도 업데이트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뭐 다른 것들도 보시다 보면 정말 많은 기능들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건데요. 예를 들자면 와이댐핑 부분을 예를 들자면은 3으로 맞춰줍시다. 왜냐하면은 얘가 정중앙에 가니까 화면의 절반이 땅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와이댐핑을 조금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면은 지금이 이 상황이죠. 자, 여기서 한번 좀 변경을 걸어 볼게요. 여기서 와이댐핑을 이런 식으로 잠깐만. 요거다. 스크린 Y 부분을 살짝 진행을 해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로 예를 들자면 저는 0.7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한다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내 게임 캐릭터가 카메라보다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좀 더 뒤처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카메라가 먼저 따라가게 되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크린 X의 위치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갈 때는 카메라가 더 느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카메라가 더 빠르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어, 어디 갔을까? 잠시만요. 그게 look ahead time, look ahead smooth Y 요 부분인데 요 look at 부분 있죠. 요 look at 부분에다가 플레이어를 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음, 어,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떤 그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드로 따로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 기억상 요거를 look ahead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 예를 들자면은 룩 어헤드 타임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를 한 대충 저는 한 0.5 정도로 맞추고요. 스무딩을 0.2 정도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미리 캐릭터가 이동하는 위치를 보면서 그쪽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러면 확 달라지죠? 여러분의 게임의 어떤 느낌이 확 하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안에서 작업하신 것들은 전부 다 날아가니까요. 나오셔서 꼭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까지 완성을 했다 하면은 이제 진짜 게임 부분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러한 UI들을 이제 캔버스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어, 이 캔버스에 우리가 일단 달아야 되는 게 좀 쉽게 얘기해서 체력 부분이 있겠죠. 자, 먼저 체력을 간단하게 얘기를 만들어 줍시다.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TMP 에센셜 이거 있을 거예요. 요거 꼭 설치해 주세요. TMP는 일반적인 유니티 UI에 있는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해주고요. 익샘플이랑 엑스트라도 같이 설치해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것도 이 익샘플 씬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요 텍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 요거를 여기 보시면은 앵커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 어떠한 포지션, 그러니까 이 피벗, 즉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어디인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포지션도 같이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앵커를 박아가지고 화면에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 혹은 여기에 있어야 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이 캔버스에 어디가 얘의 메인 점이 될지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캔버스가 예를 들자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하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그럼 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의 위치 포지션도 역시 같이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시고 하시면요. 이 얘 자체의 피벗도 같이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좌측 상단에 피벗은 그대로 둔 상태로 포지션만 옮겨서 좌측 상단에 두고요. 여기에다가 current health라는 글로 작성을 해두고 크기를 조금 키워서 한 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살짝 뭔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죠? 포지션을 살짝씩 내려주고요. X 포지션도 살짝씩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 가운데 중앙에 오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커런트 헬스가 계속 화면에 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실행을 시켜 봤을 때 좌측 상단에 커런트 헬스가 써 있죠? 계속 이렇게 화면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U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버튼 같은 것도 물론 여기다 달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잘 정렬해서 만드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헬스 텍스 UI 헬스라고 적어줄게요.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자, 이 UI 헬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건데요. 이 UI 헬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플레이어가 직접 바꾸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직접 바꿔주는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 적어주세요. Serialize Field. 시리얼라이즈 필드는 직렬화하는 구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부분은 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public, 우리 이번에 tmp 텍스트 썼으니까 tmp 텍스트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UI health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이 스타트를 했을 때 UI health를 텍스트를 바꿔줄 건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UI 헬스 텍스트가 지금 체력의 수치를 계속 바꿔줄 게죠. 그러면은 매번 이걸 고쳐주는 함수를 만드는 것, 고쳐주는 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다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private void set health라는 함수를 만들어줄 거고요. 인자로 current health를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설정해놨던 이 UI 헬스에 텍스트를 equals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current health equals 여기에다가 current health로 해서 UI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지금 항상 이렇게 헬스가 이렇게 될 때마다 일씩 깎였죠? set 헬스 해서 여기다가 헬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 set 헬스가 아닌 이번에는 죽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죠. 죽는 부분도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해 봅시다. current health UI health의 텍스트를 게임 오버로 바꿔주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그리고 이 헬스가 조금 너무 많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좀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3으로 고쳐줄 거고요. 꼭
이 부분 해주셔야 됩니다. 이 UI 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를 게임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커런트 헬스가 처음에 떴죠. 아, 시작 부분을 안 만들어줬네요. 자, 시작 부분을 만들어 줍시다. 어웨이크 했을 때 말고요. 스타트 했을 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set health 헬스로 지정해 주고 이 부분을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셋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커런트 헬스였는데 짜잔 헬스 1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닿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감소를 할 거고요. 아까 전에 3으로 바꾼 걸 생각해 보니까 적용을 깜빡 잊고 안 했네요. 이렇게 마지막이 돼서 죽으면 게임 오버가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I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어떤 버튼 같은 거를 다르셔서 뭐 예를 들자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세팅 버튼이자 같으면은 뭐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 TMP를 뭐 세팅 혹은 어떤 톱니바퀴 이미지 같은 걸로 만드시고 버튼 이미지도 뭐 동글동글한 걸로 만드셔서 진행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30에 30 정도 너무 작을래나? 한뭐 100에 100 정도는 너무 클래나? 아, 이 정도 딱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하셔서 클릭을 하면은 뭐 그런 뭐 뭐랄까 클릭이 된다던가 이것도 뭐 피벗을 이렇게 맞춰 주시고 뭐 진행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놨다고 치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눌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에다가도 뭔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예를 들자면 뭐 리셋 같은 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어떠한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애가 또 따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밖에다가 empty 오브젝트에서 디렉터라는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다가도 죄송해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디렉터를 넣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트 업데이트가 똑같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게임 외적으로 플레이어가 아닌 게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이 디렉터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뭔가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 뭔가 이런저런 걸 진행을 하는 거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여기다가 public void onClick sett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onClick 세팅을 하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면 좋을까요? 뭐 UI를 펼칠 수도 있고 게임을 멈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setting click이라는 함수만 디버그만 찍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은 버튼을 가시면은 onClick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와 주신 다음에 얘 안에 있는 펑션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onClick 세팅이 지금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실행을 시키시잖아요. 그러고 클릭을 하시면은 세팅 클릭이라고 우리가 아까 디렉터에 만든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UI 버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뭐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음, 리스너라는 거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범용적인 데에서 설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지역적인 데에서 되게 단순한 기능을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serialize 필드로 어, 버튼 뭐라고 할까요? 뭐 세팅 btn 세팅 이렇게 달아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tn 세팅 onClick
잠깐만요. 애드 리스너 보통 온클릭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나? UI 엘리먼트가 아니라 UI로 설정을 해야 되나? 온클릭, 그렇네요. add listener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온클릭 세팅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UI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니티 UI에서 여러분들이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지웠어요. 보이시죠?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버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를 정해줄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팅을 눌렀는데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네요.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디렉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또 이거 시리얼라이즈 제가 깜빡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버튼이 세팅 버튼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디렉터가 여기에다가 리스너로 함수를 달아줬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유니티의 UI를 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UI들 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임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어느새 콜라이더로 인해서 체력을 깎는 부분, 체력을 세팅하는 부분, UI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고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UI가 변경이 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 녹화도 벌써 50분이 지나가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후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제가 그거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어떤 기본적인, 진짜 유니티에서 완전 다루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 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거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2학기 때 진행하게 될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나 대회 같은 것도 있으니 항상 귀 기울여서 카톡방 봐주시고요. 아, 여러분들과 제가 약간 TMI지만 2주 정도 뒤에 퇴사를 하게 될 거고요. 퇴사를 하고 나면은 에그 동아리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좀 더 다양한 소식들과 다양한 이벤트들로 찾아뵐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기말고사들 다들 잘 받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